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 4년차 역사교사 현동쌤입니다. 여러분, 임용 2차 준비로 굉장히 바쁘시죠? 저 또한 이제 같은 과정을 겪어봤기에 떨리고 절박하고 또 어떻게든 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 게 사실인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쉬어간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몇 가지 꿀팁이나 정보들을 알아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니까 해마다 저에게 이제 연락을 주셔서 지도를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또 시간은 부족하고요. 공통적으로 이제 지도를 하다 보면 안내해 드릴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까먹은 것도 많고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결국에 여러분에게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하여 임용 2차 쌉 파서블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유행하는 용어들을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하고 꿀팁을 담았을 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정답은 없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이 있다면 취사 선택하셔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수업편입니다. 총 6가지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지도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에 이제 지도안이 다 사라진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합격하던 해에도 지도안 작성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에 구상 시간을 거쳐서 수업을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머릿속에서 구상을 하든 일반적인 구상지가 있던 시절에 구상을 해서 제출을 하든 똑같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경험과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안을 작성하시면서 수업을 연습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중학교 한국사 부분, 특히 이제 핵심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업으로 다뤄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너무 많은 범위를 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연습하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습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제 스스로 결론은 중학교 정도의 수준으로 임용고시 2차가 출제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때문에 핵심 성취 기준을 토대로 해서 수업을 많이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이제 고등학교의 핵심 성취 기준 사회문화에 해당되는 부분도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취사 선택을 하셔서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하고요. 전 범위를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선생님 요즘에 동아시아사 관점에서 임진왜란을 본다 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지 않았나요? 이 정도면 고등학교 수준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에 이제 벌써 한 3년 정도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 나선형 교육 과정에 따라서 깊이의 차이일 뿐 여러분이 보게 되는 시험은 중학교 수준 정도로 수업을 하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최근 3, 4년 정도의 기출 주제를 파악하여 예상 주제를 확인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임용 2차를 준비할 때 고려 조선 부분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출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신간에 1920년대에 이제 부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측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고 이제 수업을 연습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합격의 당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두고 이제 수업을 연습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전체를 다 연습은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거울 3개 이상을 두고 시선 분산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노량진에서 수업을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운데, 왼쪽, 오른쪽
이게 하나씩 이렇게 둬서 평가자들이 눈을 마주쳤을 때 일반적으로 저 사람이 자신감이 있고 수업을 잘한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수업을 잘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쪽만 습관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것을 지향하시고 여러 가지 평가자들의 관점에서 시선을 고르게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더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째네요. 5번째, 까다로운 조건에 대비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험에 붙던 해도 보면은 신간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뭐 발표를 전제로 수업을 진행할 것 이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순간에 구상과 동시에 수업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것을 여기서 발표를 시켜버리면 감점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생소하고 낯선데 조건에 뭔가 까다롭고 이 조건이 까다롭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변별도를 두어서 수험자들의 순위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평가자들의 그 의도가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까다로운 조건을 그 수험자, 예비 선생님들이 잘 수행할 수 있는가를 이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편의 이제 꿀팁이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억양을 이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지적을 많이 받고 스스로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중저음의 형태의 이제 목소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수업이 졸립니다. 단조롭고 지루하죠. 그러면 평가자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좀 수업을 지루하게 하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억양들을 이제 연습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도 유튜브나 기타 이제 강의 영상을 통해서 일타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들의 억양은 어떠한지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시청을 해보면서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렇게 했을 때 수업이 조금 더 몰입도가 있구나, 저렇게 했을 때 수업이 더 집중도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을 여러 번 연습도 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우월하게 잘하고 있는 수업을 관찰하고 그것을 모방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의 수업 발달 혹은 더 나은 수업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편 한 6가지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면접편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면접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갈식으로 말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구상형 1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둘째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부연 설명도 한 문장 혹은 2문장 정도 하시고 마지막에 이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자들이 볼 때 저 사람이 1번 문제 이야기하고 있구나, 2번 문제 이야기하고 있구나 명확하게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두 번째, 즉답형의 경우는 제시문을 미리 읽기입니다. 물론 이 제시문이 제시되지 않는 그런 즉답형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당연히 바로 보고 답을 할 수밖에 없죠.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즉답형 문제에 직면했을 때 조금 버벅거리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상형 시간에 그 즉답형 제시문을 미리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문제는 보지 않았으니까 부정행위 아니고요. 제시문을 보고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한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였어요. 학생이 싸웠다. 혹은 학교 안에서 문제가 있었다. 어떻게 해?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거기서 묻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제시문을 한번 그 눈으로 읽게 되면 어떤 문제를 물을지 예측이 갑니다. 면접이 일반적인 임용고시 시험이라기보다 간략한 그 학교 상황을 물어보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즉답형 긴장되고 그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연습도 해보셔야 되고
그 상황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하려면 제시문을 먼저 제시됐을 때 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하고 함께 약 8가지 내지 정도의 팁을 전달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 영상이 많은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임용고시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였거든요. 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때도 없고 도움도 받고 싶은데 도움받을 때도 없어서 혼자 전전긍긍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좋은 소식으로 또 교단에 서셔서 아이들 열심히 또 보람차게 가르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날까지 제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예비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안녕.